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시중에 대구시장님, 밥이 넘어갑니까? 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유독 대구의 학생과 학부모가 푸대접 받는 무상급식 문제 때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독 대구시만 못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0.1%포인트 내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 한 명에 연간 60만 원 정도 급식비를 아껴 소득이 늘어난 효과도 봅니다. 복지에다 소득을 올리는 효과도 뚜렷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내년에 시행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그런데도 예산 타령을 하며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여야 대구시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구가 늘 어렵지만 이런 무상급식까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되겠나?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 협의만 된다면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혹시나 그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그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다른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시장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전국에서 대구만,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만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됐습니다. 정영준 대구시 기조실장과 함께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종철 대구 부교육감이 나와서 교육청은 준비가 됐다고 했고 또 시의회도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만 준비가 되면 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예, 최근에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면서 저희 대구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학교 전면 확대 실시는 시 방침으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요. 민선 7기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은 교육청과 기합의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내년만 본다면은 대구시의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에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그 복지를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결국은 선택과 시기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앞서 나가는 복지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보훈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참전 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예우 수당을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그런 앞서가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놓고 획일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무상급식을 만약에 2, 3학년까지 다 제공을 하게 되면은 대구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년에 저희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 무상급식 예산이 421억인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할 경우에 네. 539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18억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학교 전체를 무상급식할 때 118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건데요. 대구시의 예산을 본다면은 6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의 어떤 그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그 무상급식에서 빠지다 보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건데요. 어떤 그런 118억 원을 무상급식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118억 원이 그 보기에 따라서는 그 적은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복지 예산이 확대가 되면서 2014년도에 36.5%를 차지하던 복지 예산이 내년도에는 41.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나머지 그 예산도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예산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뭐 시비 매칭비 이런 거를 빼고 나면은 가용 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나 부동산 거래 저하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세수 여건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전국 모든 곳에서 하는 무상급식에 이제 우선순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복지 분야는 그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선해서 그 투자를 하는 복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로 복지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그 복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는 꼭 시행을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그럼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그 기교육청하고 합의된 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1년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주변 이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값 아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생 도움으로 자서전도 만듭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까막눈 어르신들이 성금 지원으로 수업을 받고 한글을 깨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19 희망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성금 1억여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를 주제로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73일 동안 이어집니다. 목표 모금액은 대구 99억 8,900만 원, 경북 152억 원, 경기 침체와 공동 모금의 비리 등에 따른 기부 거부감이 목표 달성을 위한 걸림돌입니다. 대구 시민이 250만이니까 1인당 커피값 한 4,000원씩만 기부를 하시면 100억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은 ARS 전화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도 성금 모금 전용 계좌를 마련해 온정 나누기에 동참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안동시옥 야동 72살 고모 할머니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돈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장애인으로 혼자 사는 고 할머니는 시형 아파트에 살면서 난방비와 식사비까지 아껴 성금을 모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 이웃 돕기 성금으로 5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DGB 사회공헌재단은 오늘 대구 동성로와 경북도청에서 열린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금융그룹 소속 전 임직원들이 급여 1%씩을 기부해 마련됐습니다. 농어촌 주민 비만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담배와 술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이 적을수록 비만율과 흡연율은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대구 경북 건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경북 주민의 비만율은 39.8%,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6.2%로 가장 높았고 영덕군이 4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덕군 축산면과 울진군 기성면, 울릉군 북면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흡연율은 경북 평균이 21.3%인 가운데 영덕군이 23.3%, 울릉군이 22.4%로 각각 2위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덕군 남정면과 달산면이 5위권 내에 들었고 포항시 남구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경북이 14.9%인 가운데 울릉군이 20.6%로 가장 높았고 영덕군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울릉군 북면과 울릉읍, 영덕군 병곡면과 남정면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별로 보면 비만율의 경우 경북 지역 하위 20%가 40.3%로 상위 20%의 38.8%보다 높았습니다. 흡연율도 소득 하위 계층이 23.6%로 소득 상위 계층의 17%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음주율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이 15.7%로 소득 하위 계층의 14.6%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들의 비만율이 높은 원인으로 심심한 시골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과 외출 등의 움직임이 부족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지역별 소득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이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 씨의 딸 최은채 씨 부부의 독도 거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울릉군은 고 김성도 씨 부인이 독도 서도의 어업인 숙소에 살고 있는데 숙소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 추가로 주민을 받기 어렵다는 뜻을 최은채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최 씨가 어업인 숙소 주변에 건물을 짓겠다고 제안했지만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독도 주민 김성도 씨 사망 이후 김 씨의 뒤를 이어 독도에 살겠다는 지원자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졌고 최 씨도 1979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독도에서 13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다며 거주 신청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권영세 안동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고발인 대표인 52살 이종각 씨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부채 완전 청산이라는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올리고 시가지 현수막에 건 사실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룸의 불낸 혐의를 부인하던 세입자가 검찰 화재 재현 실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자레인지 위에 옷이 든 종이 상자를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불을 낸 혐의로 26살 A씨를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전자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대검찰청에 화재 감정과 재현 실험을 맡긴 끝에 실화가 맞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세 번째 FA 자격을 획득한 삼성 라이온즈 박한희 선수가 FA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삼성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KBO의 발표에 따르면 22명의 FA 자격 선수 가운데 15명이 FA 권리를 신청했고 삼성 소속은 그 가운데 윤성환과 김상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한희 선수는 특별히 다른 팀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삼성에서 은퇴할 때까지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양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이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시간은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고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와 까치,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도로로부터 100m 도시계획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 안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19살 A군을 상대로 심리분석가인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습니다. A군의 가족은 부모가 지병이 있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화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